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너무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평생을 교회에서 자랐고 특히 보수신앙에서 젊은 시절부터 자랐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평생 학문했던 주제였지만은 신앙 고백으로 제 삶을 고백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생명과학의 역사가 3000년이나 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거 한 시간 안에 압축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걱정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은 그냥 시간 안에 노력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36년생이니까 이제 90이 내일 모레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헤아리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늘나라에서 비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쁘게 그 비자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뭐 비슷한 사정이시겠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그런 나이 속에서 제가 연륜 속에서 살았던 신앙적인 제 고백입니다. 어디로 해야 되나요? 좀 열어주시겠어요? 네. 과학이 추구하는 생명체의 생성과 진화,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은 이거 아니고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만 이 포인트 어디로 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위에서 눌러주세요. 예, 이건 제주도죠. 제가 사실은 90년대 중반에 서울대 자연대 학장을 할 때 문화재청에서 저를 불러가지고 문화재위원을 하라고 해서 한 20년 가까이 문화재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제 젊은 시절을 여기 많이 보내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주도를 세계유산으로 자연유산으로 등재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유산이 많지만은 자연유산은 이게 처음이었고, 그리고 세계유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제주도 세계유산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주도가 오늘 저렇게 그냥 관광객이 모이는 이런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기 때문에 제가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려면 또 수 없는 시간이 필요한데 다음에 불러주시면 제가 이 재밌는 이야기 하죠. 사실은 우리가 문화재라는 말 많이 쓰죠. 그런데 국가유산, 특히 요즘 K-팝을 가지고 젊은이들이 막 하는데 그건 근대문화유산이고 전통적인 국가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은 세계가 존경하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나라인데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우리도 반만 년 이상의 역사가 있잖아. 유럽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위원장 하면서 여기에 대한 막 바람을 수없이 넣어서 지금은 우리가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걸 다 늦게 알고는 우리 땅덩어리가 유럽보다 큰데 그런데 우리가 유산, 자연유산이나 문화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1등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막 나라가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그래서 이 그림을 보였습니다만은 젊은 날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청년 시절 때부터 학생회장도를 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대학을 가려고 할 때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가장 인기 있고 패셔너블한 그런 대학을 가려고 시험을 쳤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전 부산고등학교 출신인데 53년도에 부산고등학교 출신이 서울대학에 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1년 후배니까
우리는 적어도 토부 아니면 단과대학은 토부는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공과대학을 가겠다. 그때 제일 인기가 있는데 공대 화공과고 물리과대학 정치학과였어요. 예. 잘 안 들립니까? 예, 좋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예, 크게 그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저도 고등학교에서는 좀 공부 좀 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으니까 공대 토분해야 하는데 떨어진다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대가닥 떨어졌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매일 새벽기도, 저녁에 늦게 가서 저녁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면서 매달려서 내가 왜 그걸 공부하려고 했나, 내 인생이 뭔데, 그리고 내 신앙이 뭐냐, 그런 너무너무 갈등을 하면서 1년을 지났는데, 그 가을에 제가 새벽기도를 밤 철야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저를 불러주셔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기도하고 나니까 저 혼자뿐이었어요. 날이 새서 밖에 나가니까 그냥 햇빛이 쫙 비치는데 온몸이 얼마나 하얘졌다. 이제는 죄 안 범하고 깨끗한 몸이 됐다. 그래서 집에 식구들 불러놓고 제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목사님께 가서 그 신앙 고백을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한번 하라고 그랬는데, 그 1년 재수하는 동안에 그 시절에 제가 이 학문을 뭘 해야 하느냐, 그때 제게 버뜩 들어온 것이 과학과 종교, 진화 이야기를 좀 공부해봐야겠다. 제가 그 피난 시즌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와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이 진화론을 공부하려고 미국 가서 공부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도 그렇게 가서 공부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학교에서 그 생물하고 공부하면서 생물이 진화적으로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진리라고 듣고 있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생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렸잖아요. 그죠? 교회가 틀렸으면은 그 바로 잡아야 하고 학교가 틀렸으면 바꿔야죠. 그게 가슴에 막 닿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고민하다가 이듬해 내가 생물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끝나면은 신학을 해서 이 두 세계를 통합하자, 그런 야심을 가지고 아무도 관심도 안 갖는 생물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때 생물학과는 물리과대학에서 제일 꼴찌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과 출신들 들어오는 애들 중에서 30명 모집하는데 5명만 일지망으로 생물학과로 들어왔고, 다음에 25명은 이과대학 떨어져서 제2지망으로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저희 클래스는 뭐 야단법석이었어요. 오늘 저 배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박영조 사모께서 저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그래서 그 5명 들어간 중에 한 사람인데,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봐서 혹시 오늘 뵐 수 있을까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물학을 시작을 하면서 제일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 산 것이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 원서를 사서 1학년 때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읽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더라고. 제가 그 시절에 어떻게 그 거대한 것을 내가 공부해서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다 안 하고 그 다음에 대학 교수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그 공부를 하다가 대학 졸업 맞고 그리고 유학을 가게 됐는데 엉뚱하게도 생물 분류학을 하게 됐어요. 분류학이라는 뭐냐, 생물의 종류를 나누고 이름을 정하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불가피하게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아무튼 하게 돼서 공부하고 보니까 그 분류학이라는 뒷면은 생물 진화학이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포기하고 있었지만은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너 공부하라는, 내가 그렇게 서원하고 기도했으니까 너 그걸 열심히 해라 하고 저에게 기회를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학위를 끝내고 귀국해서 서울대학에 교수가 되고 30몇 년 동안을 평생을 이걸 전공을 해서 진화학이, 분류학이라는 게 제 학문의 전공이고, 여기 저 유순애 박사 제 1호 제자입니다. 저한테 처음에 박사학위를 받은 제자인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내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최근에 과학과 진화와 창조와 진화라는 책을, 원고를 정리를 해서, 근데 아무 출판사에서도 출판해 주려고 하질 않아요. 이런 거 어렵다고 가지고 있지만은 뭐 필요하면 자비로라도 출판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야기를 오늘 시간이 나는 그 안에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부탁합니다. 예, 현대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일이다. 근데 오늘 현대는 4차 혁명이 일어나고 그 벌써 지나서 5차 혁명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가 원시 수렵사에서부터 농업혁명이 일어나고 기계혁명이 일어난 것은 벌써 20세기 전에 20세기 때 이야기예요. 21세기는 완전히 달라졌죠. 근데 생명의 신비가 단순한 신비가 아니라 유전자를 조작을 하고,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작하죠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뭐 동물의 장기도 사람한테 이식하고 온갖 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체를 복제해서 동물 같은 건 막 복제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도 복제할 수 있어요. 사람도 복제 인간을 만들 것이다. 벌써 30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대학에, 여자 대학입니다만, 어느 대학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과학과 종교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과서에 이미 동물 복제가 막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개구리를 복제해가지고 꽃 같은 개구리를 몇십 마리를 쫙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데, 사람도 이제 복제할 수 있을 거다. 그럼 만약에 사람을 복제하면 복제 인간의 영혼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학생들은 물론 아무 대답 못하죠. 그 다음에 거기 수녀님들, 그 다음에 이 신부님들, 학교 교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쭉 다 앉아 있는 데서 어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아무도 대답 못 하더라고요. 저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막 웃더라고요. 여기 계신 목사님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복제인간을 이제 곧 만들 수 있어요.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복제인간에도 하느님이 주시는 영혼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죠? 생물학적으로는 안 그래요.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복제인간이 왜, 어떻게가 그렇게 될 것인가? 물론 모릅니다, 저도. 그러나 제가 생물학자로서 생명 문제를 다룰 때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끝내고 하죠. 이런 비과학적인 현대 사회를 보면서 제가 명예교수가 되고 난 뒤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들이 지금 1000명이 넘습니다.
명예교수만. 근데 우리가 이거 교육을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자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명예교수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을 때 우리 교수들을 한 20여 명 각 분야 모여서 1년 반, 2년 가까이를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드는 것은 적어도 대한민국을 리드하던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수많은 이제 디스커션, 토의를 하면서 그때 법대 교수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핵심 멤버들은 거의 전부가 서울법대 출신이다. 근데 얘들한테 육법전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인성교육을 시켰으면 한국 나라가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냐. 우리 참 잘못했다. 그래서 이걸 학생들한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인성교육을 좀 시켜보자. 그리고 총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돈 안 받고 교양 과목으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인성교육을 좀 시키고 싶다. 그랬더니 정년한 교수들이 학교에서 껍적거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응답을 안 해줘요. 지금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국가가 인성교육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가 그게 주도했네. 그 친구하고 서울대 문교부의 교육부의 사무관하고 불러가지고 그 배경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런 사명감 같은 거를 느끼고 있어서 사실은 생명 문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왜 이런 식으로 변해갔는가 이것도 알아야 할 거예요. 그 역사도 아마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에 그럼 기독교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 이야기인 하나님이 우주와 생물을 창조하신 그 이야기는 뭐냐? 저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전공으로 깊이는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문헌 가지고 뒤져보면서 창세기 본문은 보니까 1장과 2절이 창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피 기자라고 합니다. 피문서라고. 기록한 기자가 언젠가 하면은 이것은 BC 5세기 바빌론 포로 시절에 기록을 했다. 포로 생활을 할 때 모세 오경 안에서 모세가 한 이야기들을 집대성애가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천지 창조 이야기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후반부터 2장 25절까지는 또 한 번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거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의 기자가 야훼라고 용어로 쓰는 기자가 BC 9세기부터 10세기의 솔로몬 시대의 궁중신학자가 쓴 글이어서 시대상에 따라서 조금 이야기가 다를 거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할 때 신학을 전공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두 번 창조를 했나? 인간 창조를? 왜냐하면 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논의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무튼 그 이후에 다음에 3장 1절부터 24절까지는 창조한 인간들이 죄를 범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오늘 인간의 삶을 기록해 있습니다. 다음 부탁합니다. 이 창조론의 신학적인 예를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했는데 태초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베레시트라.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바라죠. 그죠? 바라라고. 유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아사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맨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라는 말을 썼다. 하나님 무에서 우주를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거다 하는 것으로
신학적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속성, 형상과 속성을 지니면서 태어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던 그 인간인데 태어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을 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은 해야 되잖냐.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강조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 그런 신학적인 해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음요.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아담이 범죄라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고 그 이야기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이 조물주와 피조물주, 에덴 동산 주인과 관리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은 원역사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언제라고 지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문자 그대로 하면 4,000년이라고, 4,000년의 역사라고, 제가 보수 신앙에 살았으니까 창세기 1장부터 쭉 그게 나오는 걸 기록을 해가지고 연대를 한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계셨어요. 그래가 보여주면서 4,000년 역사다.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이게 아니거든요. 지구가 만들어진 게, 우리 지구가 만들어진 지 적어도 46억 년이라고, 과학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돼 있어요. 46억 년. 그리고 생명체가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생명체가 만들어진 게 한 35억 년 정도. 지구가 만들어지고 한 10억 년 뒤에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하고 영 안 맞죠. 그 이야기를. 이것은 앞의 이야기는 원역사 이야기니까 이건 신화적인 이야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온 이래 동안의 창조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 빛, 어둠이 나오죠. 그 아래 물이 있고 궁창이 있고 위에 또 물이 있어요. 그리고 3일에 바다가 마른 땅이 있고 채소가, 별, 해, 달을 만들기 전에 채소가 나와요. 그죠? 채소를 만들고, 그리고 6일째 물고기 새가 있고 땅에 동물이 나오고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는 사람 입장으로 볼 때 해도 태양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채소가 만들어지느냐.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논리 안 맞죠. 그러니까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이걸 그냥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길 겁니다. 또 우리 자연과학 하는 사람 중에서 아주 보수 신앙적인 사람들이 이 창조론이라는 학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저보고 특강을 하라고 해서 그 만들 때 처음에 가서 특강을 하고 보니까 이분들은 과학을 완전히 배제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은 사입이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두 번 다시 그 집회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음 보십시다. 다음. 근데 이걸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우주관은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때 그 위라는 말인데 천지 창조 전에 신들의 싸움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위에 하늘 위에 바다가 있고 궁창이 있고 땅이 있고 하계가 있고 원해 하늘 기둥 뭐 이런 거 있어서 이 이야기들이 지금 아까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아주 맥이 통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그 시대 사람들이 우주와 자연을 이해할 때 그들의 언어로서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어느 현대인이 우리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창세기에 그때 사람들의 언어하고 맞추려면 말이 안 되죠. 우리 21세기에 오늘 우리 젊은이들하고 어린애들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 안 되죠. 20세기에 우리는 20세기에 라떼 사람들이고 젊은 애들하고.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야기 안 되죠. 그 시대 사람한테 진화론 이야기한다. 이런 거 해가지고 46억 년 된 지구가 만들어져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먹혀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창세기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그것은 과학적인 서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시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서 풀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런데 이것은 이미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기 우리 명동에 있는 가톨릭에서 과학과 종교라는 특강을 신부들이 주도해서 강의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쭉 했더니 가톨릭에서는 이미 벌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950년에 비오 12세가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 육체는 그 이전에 생물체의 기운이 준다는 진화론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 요한 바오로 2세는 66년 새로운 지식으로 이제 인간이 생명의 초기 형태로부터 천천히 발전한 산물이라는 찰스 다윈의 이야기는 수용해야 한다. 결국 자연계의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 생명 창조는 자연과학적인 이해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이 성경하고 틀린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미 가톨릭에서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수신앙에서는 절대 안 되죠. 저는 아주 보수신앙에서 막 자랐는데 제가 이걸 과학 진화와 창조 글을 써가지고 지금 무슨 신문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문 있죠.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인가? 예, 한번 저보고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써서 보냈더니 죄송하지만 이거는 실을 수 없습니다 해서 제가 대자를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넘깁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 3,000년에 걸쳐서 생물학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발전해 왔나 하는 이야기를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은 학문적인 거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생물학이 학문으로 시작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 때입니다. 그러니까 히랍시대 아리스토텔레스는 3,000년이 넘었죠. 그죠? 이분이 생명체를 어떻게 정리했나? 형상과 진료, 생기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형상이라는 건 생김새입니다. 그죠? 생김새.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진료라는 것은 그 생김새를 이루는 재료 이야기. 그리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물질이 되고 사물이 되는 겁니다. 물, 이거 전부 다 그런 거죠. 이거 컵이나 이거 전부 다 어떤 물질이 형상을 하나 이룬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형상과 물질만 가지고는 모든 사물이 공기도 되고 흙도 되고 온갖 다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생명체는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생기가 있어야 된다. 소울이나 스피릿, 푸시케, 애니멀하고도 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생물을 정의했습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분이 과학자지만은. 그래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바이탈리즘, 생기론적인 생명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물의 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물의 종류라는 그 현대과학에서 쓰는 스피시스라는 영어는 여기 나오는 에이도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물의 종은 저 위에서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 돼요. 형상. 우리가 생물을 쭉 볼 때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다른가 하고 생김새를 보고 알잖아요. 요거는 개구리다. 요거는 뱀이다. 생김새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 생김새가 형상이고 그것은 라틴어로 말하면 스피시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생물의 종류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 됩니다. 다음요. 예.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쭉 이 기독교의 창조론하고는 일맥상통했다고요.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래서 17세기, 8세기까지 생물학자들 안에서도 생물의 종류는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그대로 오늘까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16세기, 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나면서 생명체는 형상과 진료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생김새하고 그 재료는, 생기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이건 좀 유보하자, 제쳐놓고 있자. 그걸 빼고 이야기하면은 이건 기계론적인 생명관이라고 해서 생물은 물질 차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생기라는 거. 지금도 생기를 우리가 현대과학에서도 생기를 아직 분석해낼 수 없어요. 생기라는 거. 영혼이라는 거, 그렇죠? 정신이랑 이런 건 되지만은. 그래서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런 배경에서 진화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진화론은 프랑스 젊은 각자들 사이에서 아니 생물의 종류가 왜 누구는 이거는 닮았고 이건 안 닮았느냐. 우리 부모들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하고 다른 부모 태어난 자녀 좀 다르죠. 그 왜 그런가? 그건 공동의 조상에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조상이 같으면은 같은 데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유사한 종류가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라마르크라는 사람이. 근데 왜 그러면 그 달라지는가? 자꾸 활동해가 쓰면은 이게 근육이 발달하면 다음 자손들은 발달한 근육을 가지게 돼요. 기린이 왜 자꾸 목이 길어졌느냐? 높은 데 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자꾸 하니까 점점 길어져서 목 긴 기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갔습니다. 다음이요. 근데 그 이후에 한 50년 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지만도,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생물은 자연적으로 선택돼가지고 오늘 진화해가 이렇게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갈라져. 생물의 종류가 많은데 그것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조금씩 변하는데, 여기서 변한 거하고 저기서 변한 거는 모양이 다르지 않느냐. 그래 점점 달라져서 나중에 보니까 생김새가 이거하고 너무 다르다. 다른 종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진화론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점진진화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년대 와가지고는 아니야, 점진적으로 변하는,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다음요. 이를테면은 이 나방이 점점 왼쪽 그림은 점점 변하는 겁니다. 이 흩어져가 있는 많은 집단들이 생활하면서 환경 속에 조금씩 변해가서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저렇게 달라졌어요. 제일 위에 보세요. 저 위에 보면은 이거는 저 빨갛고 이쪽은 희고 전혀 다르죠. 저는 뭐 그러면 다른 종이지 않느냐. 근데 굴드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이 가다가 한번 돌연변이로 훅 변하면은 갑자기도 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달라져서 다른 종들이 나온다. 생물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변해간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요. 근데 다윈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때 종교계에서 욕을 얻어먹었는지요. 네가 어디 사람이 진화했다. 네 조상은 원숭이냐? 네 조상 어느 원숭이냐? 그런 캐리커처를 올린 게 있습니다. 다음에요. 다윈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이 다윈이 18세기 때 아주 혁명을 일으켰어요. 유럽 세계를 바깥 뒤집어 놓아서 이런 다윈의 진화론 이야기가. 근데 그것이 이제 다른 데에서 1920년대 또 다른 차원에서 그럼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생물이 만드는 거 유기물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드는 뭡니까? 이 소변도 그러고 우리가 만든 단백질이나 지방 이런 생물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건 자연계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을 이거 유기물이라고 그런다고. 무기물하고 달라요. 근데 이런 생명의 기원이, 그러면 생명체가 처음에 어떻게 지구상에 태어났을까? 그걸 연구들 하기 시작했다가 1953년에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요. 이 밀러라는 대학원 학생인데, 율리라는 사람이 유리관 안에 전극을 꽂고 그 다음에 물하고 수소를 넣고 암모니아, 메탄 이 가스들을 넣어가지고 방전을 시켰다. 그러니까 유기물이 나왔어요. 그 유기물 덩어리가 뭉치는 거예요.
그걸 코아스베이트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은 생명의 시초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론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근데 이거하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이 18세기 다윈이 진화론을 막 이야기하는 동안에 멘델이라는 신부가 유전학이라는 학문을 개척을 했습니다. 집에서 완두콩을 이렇게 길러가면서 완두콩이 키 큰 거하고 키 작은 거, 잎이 뭐 쭈글쭈글하고 어떤 거 이런 것들을 교배를 시켜서 자손이 어떻게 퍼지는가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생물이 유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연구하는 최초의 연구인데 아무도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관심이 없었어요. 학교에서 막 발표해도. 그러니까 멘델은 죽을 때 내가 죽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다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1860년대에 죽었는데 그 다음에 한 40년 이후에 1900년 들어와가지고 학자들이 세 사람이 전국 다른 나라에서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멘델의 유전이라는 법칙을 찾아냈어요. 야, 이거 역사적인 발견이다 하고 보니까 벌써 1866년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이미 발표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20세기죠.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는 유전학이라는 학문이 그냥 휩쓸었습니다. 생물학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유전학이라는 뭐냐? 식물이 어떻게 유전적인 것을 자손에게 전파하는가 하는 원리죠. 아까 기린이 목이 길어지는 것은 유전적으로 그게 그 유전자가 길어지는 것을 유전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전학을 모를 때는 이거 그냥 추측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유전자를 연구하고 나면 그것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다윈이 말한 것은 몇 세대를 갔어요. 100년, 200년 가면서 증거를 그 추적해 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들어가고 말았는데 그게 나오면서 멘델의 유전학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새로운 전기를 이뤘습니다. 그럼 생물의 특징을 유전시키는 유전자가 뭐냐? 그걸 다음에 1953년에는 왓슨이라는 대학원 학생이 크리크라는 사람하고 노벨상 받았는데 이걸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생물의 종이라는 것은 결국 이론적으로 말하면은 생물의 종류는 생김새로 결정된다. 이 생김새의 뭐가 결정하냐? 유전자가 생김새를 결정한다.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쌍꺼풀을 만들고, 그렇죠? 근데 머리가 꼬불꼬불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요. 흑인의 유전자는 흑인이 나오죠, 그렇죠? 백인의 유전자는 백인. 그런 식으로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론이 정리되고 나니까 결국 뭐냐? 어떤 생물의 종류는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 묶어보면 유전자 풀이 되는 거죠. 이 유전자 풀이 다른 종류의 유전자 풀하고 보면은 서로 같으면은 섞일 수 있고 서로 다르면 이게 섞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생물의 종류라는 것은 유전자 풀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간단해요, 이제는. 그래서 그러면 생물의 종류를 바꾸는 것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유전자 풀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정리가 되죠. 그랬더니 이게 종의 분화, 종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분화인데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진화를 이야기해요. 생물의 종류 제가 전공했죠. 생물의 종류가 이런 것이 저렇게 달라지는 것은 결국은 진화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연속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은 진화를 일으키는 돌연변이, 그 다음에 격리입니다. 이곳에 있는가, 여기 한 집단이 여기 있고 한 집단이 저기 있으면 여기 환경이 막 이상해지고 이 환경하고 이게 다르면은 그게 살아남는 종은 점점 다른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격리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유전자가 변하는 것이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요. 제가 아주 굉장히 역사적인 논문 하나 발표. 대학원 학생 이게 석사 논문인데요. 처음에 이거 할 때 제가 그게 그렇게 유명한
아주 의미 있는 건지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윗가지 분홍풀이라는 아주 예쁜 저는 바다에서 나는 해초가 전공이거든요. 예쁘게 생겼어요, 굉장히. 근데 이것은 다음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죠. 저기 매듭이 쭉 있는 것은 저게 열매들입니다. 수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식을 한 건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참 예쁘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은 미국 연안에서 나는 것인데 같은 윗가지 분홍풀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생김새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거하고. 근데 생물학적으로 생물 종류를 연구하는 분류학자들이 보면은 아주 유사해요. 아주 비슷하다고요. 그러나 특징이 좀 달라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나는 것을 채집을 해서 제 연구실에서 이 둘을 길렀습니다. 둘을 길러가지고 교배를 시켰어요. 교배를 시켰더니 한국산의 수컷과 미국산 암컷을 교배를 시켰더니 수정이 잘 돼요. 그러니까 자손을 퍼뜨린다고. 그럼 뭐예요? 유전자 풀이 같다는 이야기죠. 그럼 같은 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생김새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같은 종이다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나는 수컷하고 한국에서는 암컷하고 교배를 시켰더니 수정을 하고 난 뒤에 수정란이 분열할 때 녹아버려요.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같은 종이 아니라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수정이 되고 절반은 안 되는 이게 뭐냐? 원래는 이 종류가 알래스카 저 북극에서 사는데 이 집단들이 막 이 해류를 타고 내려오다가 한 집단은 미국 쪽으로 캘리포니아 연안 쪽으로 갔고 또 다른 집단은 우리 극동으로 와서 일본, 한국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오면서 오랜 세월 동안 지나면서 유전자들이 막 이질화되기 시작을 해서 그 유전자 풀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교배를 해가지고 완전히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교배를 했을 때 또 하나의 종으로 묶어지는 거 아니고 중간 단계에 있다. 진화해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뉴파운드랜드에 캐나다의 학회에서 발표를 했더니 와 이거는 생물 진화를 증명하는 그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진화의 과정을 증명하는 중간 단계니까 대단한 거 했다고 막 기립 박수를 해줬어요. 저는 그때 이것이 그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는데 생물은 이런 식으로 진화해 가면서 새로운 종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요. 아까 그 이야기를 맨 밑에 이 그림입니다. 여기 이쪽에 맨 밑에 16 이것은 수정이 제대로 된 것이고 이쪽은 수정됐다가 녹아버린 겁니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에는 복잡하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자 그러면은 사람이 뭐냐? 사람도 마찬가지로 정자와 알이 수정을 해서 수정란이 분열을 하죠. 그죠? 이걸 배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엠브리오라는 배아 세포가 분열해서 자라면서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이 배아 세포의 어느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른 데로 붙이면은 이게 원래 눈을 만드는 부분이면은 엉뚱한 데서 눈이 분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다리를 만드는 부분이었다면 엉뚱한 데 다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배아는 분화할 때 아주 만능의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생물을 복제하려고 할 때 이 부분 가지고 복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제 이런 아주 그 신비한 말이죠. 신비한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생물체가 활동하고 우주 만물 모두가 저는 식물 전공하지만 식물도요 대화를 합니다. 식물도 이 감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능들을 어떻게 매번 하나님이 요거 가져라 요거 가져 이렇게 할까요? 생물이 창조할 때 야 영혼이 있다가 너 여기 들어가라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했을 것 같지 않아요. 생명체가 창조될 때 수정란이 이게 이 어린아이가 만들 때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되잖아요. 이 영혼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 수정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기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걸 하나씩 집어넣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왜냐하면 자연계 모든 것들이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과학적인 법칙 안에서 잘 운행되면서 정리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것들도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것이 수정을 해서 다음에 생명체가 될 때는 그 안에서 자생적으로 영혼까지 만들어지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 말씀을 더 못 드리지만은 생태계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때 우물 있잖아요. 우물 옆에 우리가 집에 꽃을 기르는 그 우물 하나 만들었다 합시다. 정원에. 그게 만들면 거기에 동물도 자라게 되고 식물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고 흙도 있고 있죠. 그러면 그 생태계가 그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 생태계가 살아있다 그런 말합니다. 살아서. 근데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그게 부서져 버리고 나면 생태계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생태계가 만들어질 때 그 구성원이 물, 공기, 토양 그리고 미생물, 동물, 식물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것이 움직이고 하는 것은 누가 생명력을 집어넣어서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그 안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오가나이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어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맨 처음에. 다음요. 이게 이제 알과 수정하는 겁니다. 다음. 근데 아까 말한 그 유전자라는 게 염색체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 몸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 이런 것도 유전자를 담고 있는 염색체라는 거죠. 이게 세포가 분열할 때 지금 가운데 파랗게 보이죠? 저게 염색체들입니다. 이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열할 때 염색체가 나눠지면서 유전자들을 아주 규칙적으로 분열해가지고 나누게 되는 겁니다. 다음요. 근데 그걸 아까 말한 왓슨 크리크라는 사람들이 이거 보니까 이중으로 된 나선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가닥을 풀면은 이렇게 됩니다. 한쪽 가닥은 이렇고 이거하고 똑같은 가닥이 한쪽도 있어. 두 가닥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나선식으로 꼬여 있고 우리가 유전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의 한 부분. 저기 한 부분이 ATGC라고 했는데 이 한 부분이 그것이 이를테면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 합시다. 그거라고요. 피부 색깔을 만드는 유전자. 이런 식으로 저 부분이 유전자가 되어서 그것을 갖게 되면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음에요. 이게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 두 개 가닥이 풀립니다. 풀리고 한쪽 가닥은 상대방 가닥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가요. 붙여가고. 이쪽 가닥은 만드니까 두 개가 만들어졌을 때는 원래 가닥하고 똑같아진다고. 근데 이게 가닥이 만들어 가다가 어떻게 다 실수해가지고 중간에 좀 이상하게 정확하게 딱 맞는 쪽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집에 이 지퍼 있잖아요. 지퍼 아래하고 위가 잘 맞으면 중간에 막 서둘러서 쭉 잠그면 가운데가 안 물리더라도 쑥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유전자가 여기에 끼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부터 만드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유전자에서 그 다음에 그 특징이 나타나는 거니까. 다음,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한 배아세포를 이용해 가지고 온갖 걸 만들어냅니다. 간세포도 만들고 신경세포도 만들고 혈액세포도 만들고 우리 골수세포에서도 가지고 이런 거 만듭니다. 이미 우리는 과학은 이렇게 우리 몸을 가지고 이 생명체를 완전히 과학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복제해서 만든다는 거죠. 다음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손대가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집어넣고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일은 중요하지만은 이것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막 이그러뜨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요. 이제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미 과학자들이 이를테면은 개구리 그 올챙이 있죠. 세포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핵 속에 집어넣으면은 그 세포가 가지고 있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둘이 똑같죠. 원래는 다른 것인데 이쪽 한쪽을 집어넣으니까 똑같은 게 될 수 있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건 1997년에 복제양 둘리라고 해서 양을 복제한 것이 역사적으로 처음 공식적으로 이거. 그래서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시작이 완전한 생물을 올바르게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람도 이제 이 방법을 기법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모양이 다르죠. 근데 아무튼 그 오른쪽의 양의 유전자를 왼쪽에 세포에 집어넣어 가지고 길러봤더니 오른쪽이 돼버렸다고요. 그죠? 왼쪽 모습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이 복제를 이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과학과 종교는 이렇게 상반되는 것인가? 과학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은 학문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이 선입관을 배제하고 과학적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해 가지고 학문을 일으킨 겁니다. 거기에는 무슨 그 기독교나 이런 무슨 불교나 이런 종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이니까. 종교는 신앙이죠. 이건 다른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캔서를 암을 2번이나 알았어요. 전립선 암을 앓고 저 쓸개도 없어요. 쓸개 없는 인간입니다. 쓸개 암으로 제가 했는데 처음에 그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한다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이고 우리 장로님 큰일 났다고 막 하나님께 열심히 철야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몇십 년 전 이야기니까. 저도 야 이거 이제 죽는 그때는 암이라면 그냥 죽을 때니까 야 이거 하나님 부르시나 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좋은 의사 만나서 집도 잘해가 낫게 해주시면 제가 남은 여생을 주님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해가지고 나았어. 그 다음에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깨끗이 나와버렸어. 그러면은 이걸 과학적으로는 이야기하면은 의사가 그 과학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암에 걸렸고 그것을 제거할 때 수술을 어떻게 했고 그때 그 우리 몸속에 있는 내 몸에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 나가는가 과학적으로 설명 다 됩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해줬다 이런 건 과학자는 그건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교를 사랑하셔서 집도의사가 실수하지 않게 잘 집도하게 해서 잘 깨끗이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서 낫게 해주셨다. 이 신앙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나요? 아니죠. 종교는 종교대로 신앙적인 건 신앙적이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고 내가 과학자 입장에서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깨끗하게 됐다. 이것이 과학과 종교가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그 시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것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고 절대자가 지금도 지배하고 너희 영혼들을 관장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인과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3000년의 역사 속에서 현대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은 이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질서와 법칙 안에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것을 우리가 알아내는 과정, 지금도 알아내는 과정. 다음에 어디까지 알아낼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도 아마도 왜냐하면 생명체가 만들어지면 영혼이 그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설령 복제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복제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나 이런 문제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생명체가 있으려면 생기하고 물질하고 이게 있어야죠. 형상하고 진료하고 생기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자생적으로다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다음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학은 사물에 대한 인간의 지적 이해이고 종교,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초월자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둘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고 그것이 결단코 서로 기량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다음에요. 예, 다 됐습니다. 그 다음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이제 다른 이야기여서 제가 시간 있으면 이 생태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감사합니다.